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홍공 후짜. 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까 보니까 너무 어색한데. 긴장하셔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인터뷰 나오시는 분들은 1편에 꼭 한 번씩 이렇게 홍공 후짜를 네네. 하고 있고요. 긴장 좀 푸시라고 이제 하는 거고, 혹시 이제 소개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책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네. 이름은 이정화고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 평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이름부터 책냥이라고 했는데 네. 책은 우리가 아는 그 북책 맞습니까? 네, 책. 네, 맞습니다. 양이는 그럼 이겁니까? 냥. 이양 맞아요. 어, 아들이 이양 이거를 너무너무 아, 잘해서 네. 그래서 책하고 양이를 붙여서 책냥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드님이 아까 6학년이라고 그러셨죠? 네, 초등학교 6학년. 살짝 지금 뭐 사춘기 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왔다 갔다, 이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힘든 점도 약간 있죠, 네. 아직까지 누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이제 평범한 주부라고 하셨지만 네.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리고 뭐 지필 활동이든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셔요.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겸손하지 말라고 한번 최대한 빨대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내용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영재원. 아, 영재원. 네. 네네네. 팩트 체크부터 할 텐데 아드님이 영재원에 가는 거 맞죠, 그죠?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부터 지금 6학년까지 3년 네. 동안 영재원을 다니고 있죠. 영재원이 네. 아무나 솔직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교육청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시험 과정이 있고 면접도 있고 하니까 아무나 갈 수는 글쎄요. 부끄럽죠? 네, 근데 이렇게 멍석 깔아줄 때 네네네네. 팩트만 그냥 말씀하시면 되니까. 네네. 해서 사실 여기를 지금 보고 계실 홍공TV 보고 계실 분들도 네. 영재원 뭐 모두가 다 갈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준비하고 싶거나 우리 아이가 이런데 좀 고민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그럼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게 먼저 간 이제 길 선배님 있으면 진짜 의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영재원 이제 뭐 약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재원이 좀 뭐고 그리고 영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좀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 좀. 네, 사실은 제가 영재원이라는 것을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학교 알람이 딱 떴는데, 알람 아시죠? 학교에서 그 그쵸. 앱, 그래서 딱 떴는데 영재 뭐뭐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영재라는 게 단어만 딱 들으면 엄마들이 눈이 확 가고 지니어스. 좀 혹시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드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쵸. 그냥 저는 영재 교육이라는 게 있길래 그냥 뭔가 혹시 조금 특별한 교육인가? 우리 아이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제가 이제 좀 그 양식을 보고 지원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봤던 거죠. 그 전에 뭔가 영재원을 보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좀 플랜을 갖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애가 컸을 때 기회가 오면 하겠다라고 좀 의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1학년, 2학년, 심지어 유치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네, 학원도 그런 학원이 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죠.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평범하게, 그잖아요. 평범한 기준에서 뭐야 이런 게 있네. 알아봐서 영재원 실제 들어갔고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분들한테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뭐 몇 학년이라고 했죠 그때가? 그때 초3학년. 초3. 네, 초3. 아마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초3인데 그러면 뭐 아마 밖에서 이제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늦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분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 교육청 영재,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또 다르게 지원을 받거든요. 시도가 있고 교육청 영재원이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교육청 영재원을 뽑아요. 각 구 교육청이 있으니까. 네. 근데 부천시는 제가 사는 부천은 작으니까 그 부천시 내에서 관내에서 딱 20명을 뽑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20명 뽑으니까 각 학교의 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훌륭한 아드님. 아니에요.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 학교 대표가 없어요. 그냥 그 구에서 하는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을 무조건 아무나 하면 그냥 시험을 보는 형식인데. 시험은 볼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봤다 해도 뭐, 일단 네. 이게 다르네요, 이게. 달라요. 다 그게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각 그 시도 교육청에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네, 여기는 대표가 된 다음에? 네, 다시 된 다음에 다시 또 시험을 봤죠. 이야. 시험을 2번을 거친 거죠. 대단하네요. 아니, 그래서 조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약간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냥 엄마가 하자고 했을 때 아이가, 재밌겠는데? 라고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지원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엄마랑 그러면 친밀감이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그죠. 평소에 이게 뭐 이렇게 파이팅 전적이 아니라.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구나. 하긴, 봐도 딱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사실 정말 궁금해하는 건 그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모집 요강이든 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 주변에서 이제 어떤 게 벌어지는지 다들 정보는 이제 입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고 계실 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했냐 그 부분인 것 같으니까 뭐 기억나는 것만 왜냐면 좀 오래전 일이긴 하니까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사실 준비라는 걸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관찰 과정을 거쳐요. 관찰이요? 네. 아이를 관찰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거기서? 네, 선생님이 관찰을 해요. 신기하다. 네, 그 선생님이 교과 평가가 있는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 3학년 같은 경우는 전담 교사가 있으니까 전담 교사까지 해서 아이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 달, 그러니까 지원을 보통 한 9월쯤 해서 선생님들이 평가 기간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이 있고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그때는 아이가 자소서를 썼어요. 뭐지 고등학생들이 쓴다는 자소서를?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집에서 혹시나 엄마가 써줄까봐 그냥 한날 한시에 선생님이 어디에 모여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반에 놓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소서를 쓴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저도 아이가 뭘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솔직히 이제 궁금한 게 학원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따로 시킨 거는 없죠. 없었어요? 네, 과학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재원하면 보통 일단 과학학원 학원도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좀 얘가 뭐라고 쓸지? 걱정도 했고 그리고 또 아이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사이에 엄마가 준비할 거는 엄마가 보기에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영재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비슷하게 썼던 거예요. 엄마도 준비할 게 많네요. 네. 미치겠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되지? 우리 애가 뭐가 뛰어나지? 한참 후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화가 있어야지. 이래서 아이가 과제 집착력이 좋아요. 뭐 그쵸. 이렇게 해서 끈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뭔가 증명이 될 텐데 무작정 우리 애는 수학을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기록이 중요하구나. 평소에 뭐든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기록을 좀 많이 안 해놨지만 유치 과정에서는 좀 많이 해놓았던 게 있었어요. 주로 그러면 약간 이런 거는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기록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나요? 뭐 애가 어릴 때 약간 과학적인 거 좋아했던 뭐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예전에 써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주로 아이랑 어릴 때 실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알잖아요. 실험을
실패를 했을 때 아이가 뭐 어떤 과정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뭐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뭐 실패를 해도 다시 극복하는 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역경 극복 사례네. 네네네. 그리고 영재의 특징 자체가 과제 집착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영재가 사실 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풀릴 때까지. 한 문제에 대해서 1시간에 2시간이고 잡고 있는 능력. 이게 그래서 그게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과제 집착력? 집착이란 말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영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주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우리들은 사실 정답을 찾아가는 걸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정답을 찾는 것만큼이나 과정 그리고 끈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적어주는 게 좋았죠. 그래서 저 그거 포트폴리오 만들 때 정말 머리에 쥐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쵸. 쉬운 건 없겠죠.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수능도 이렇게 보나?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수능 힘들어요. 수능 힘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했어요. 사실 결과에 상관없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짜내서 했던 건데.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지금 6학년 된 친구,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사실 뭔가 좀 이제 쌓아왔기 때문에 그때 뭔가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마지막 우리 꼭지로 다른 부모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꼭지인데 그때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이제 당부 말씀 이런 거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걸 했을까요? 우리 친구는 좀. 저희는 어릴 때부터 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게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주로 자연으로. 이게 호캉스 이런 건 가본 적이 없고요. 호캉스. 사부님 듣고 계십니까? 저희는 주로 자연으로 갔어요. 휴양림. 휴양림 좋다. 네, 휴양림으로 많이 가고 아이가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뭐 이렇게 지인이 시골에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지인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연을 탐구할 수 있게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역시. 그러면 실례지만 자연을 막 탐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갯벌을 갔어.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갯벌 관련된 뭔가를 연결하려고 좀 노력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뽑아내야 돼요. 있죠. 왜냐면 가면은 뭔가 새로운 생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와 관련된 도감이나 이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요즘엔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와 대화를 해야 돼요. 결국 대화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책도 읽고 그리고 경험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어디 가나 지금은 면접이 있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자꾸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저는 되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보, 휴양림 잡아 빨리. 휴양림 거기 마감이라고? 네, 정말 치열해요, 휴양림은. 네, 맞아요. 뭐 휴양림이든 뭐든 본질은 사실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그거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대화까지 하면 사실은 뭐 면접까지 어떻게 보면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일단은 영재원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 인사이트는 전달됐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양해님 또 불러서 싹 마시러 오셔가지고 또 대댓글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2부에서 우리 대학 영재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대학 영재. 여기 영재다 또 대학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